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관련된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히트펌프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가저업계, 한쪽에는 보일러 업계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오늘의 주제 타이틀 되겠습니다. 히트펌프 시장에서 맞붙는 보일러 업계와 가전업계. 자, 다음. 국내 보일러 선두권 업체인 경동나비엔이 제주시 오라이동에서 나비엔 난방 전기화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공개할 보일러 전시와 고객 상담, 설치 서비스,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하고요. 경동나비엔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지만 난방 온수는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난방 전기화 사업의 전초기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김용범 경동나비엔 영업마케팅 총괄 임원은 2035년까지 국내 히트펌프 시장 점유율 3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히트펌프는 공기나 물, 땅 속의 열을 끌어와서 실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장치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화석연료를 직접 태우지 않아서 차세대 시장경 난방 기술로 꼽힌다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도 높다고 하고요. 일반 가스보일러가 100의 에너지로 80에서 90 수준의 열을 생산을 하는데 히트펌프는 같은 에너지로 400에서 500 수준의 열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보급이 더딘 주된 원인이 이제 가격 부담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설치 비용만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수준이라고 하고요.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고 오는 2035년까지 총 350만 대 히트펌프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올해 제주와 경남 지역 태양광 설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설치비의 최대 70%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소비자 부담은 1000만원대에서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에어컨이 실내 열을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라면 히트펌프는 외부 열을 실내로 끌어오는 구조여서 핵심 원리가 비슷하다고 하고요. 냉매와 컴프레서 기술력을 보유한 가전업체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출시를 했고 LG전자는 지난 5월 일체형 히트펌프 보일러를 선보였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해외 각지에서 히트펌프 연구개발 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보일러 업계 관련해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수백원 기술력의 강점이라고 하고요. 보일러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히트펌프는 TV나 냉장고처럼 콘센트만 꽂으면 되는 제품과 달리 건물 전체의 난방 온수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과 온수를 통합 관리하는 배관시 시스템의 경쟁력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귀뚜라미는 스마트팜과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공략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이제 히트펌프 시장에서 맞붙는 보일러, 에어컨 업체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경동나비엔은 6월 공개할 보일러 판매를 시작을 했고 귀뚜라미는 냉동공정 기술로 가정용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4월 EHS 히트펌프 보일러 공개를 했고 LG전자는 5월 일체형 히트펌프 보일러를 출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연도별 히트펌프 보급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제 점점 2026년에서 2035년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경동나비엔이 나비엔 난방 전기화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동나비엔은 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나비엔하우스 제주에서 나비엔 난방 전기화 센터 제주 개소식을 이제 개최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공개월 히트펌프 기반 난방 온수 전기화 사업 확대에 나섰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 전기화 센터는 공개월 히트펌프 제품 전시와 고객 상담, 설치 지원, 유지 관리 서비스, 운전 데이터 분석 등을 수행하는 통합 거점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제주 지역 실증 사업을 통해서 운영 데이터, 축적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난방 전기화 시장 확대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생활 용역 열에너지 전기화 정책에 따라서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공기화를 활용한 난방 온수 시스템을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고 히트펌프를 이제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관련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이 자료는 이제 KA 에너지 이슈 브리핑을 제가 캡처를 가져온 건데 2025년 12월 29일에 발표가 된 거고요. 이게 보시면은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온실가스 518만 톤 감축 목표라고 나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배경으로는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시스템에서 벗어나 히트펌프 중심 보급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올해 제주와 경남 지역 태양광 설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설치비 최대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 환경부 언급이 되고 있고요. 난방 전기화 사업에 이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이제 개최를 했다라고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히트펌프 제조사 6개사를 비롯해서 히트펌프 설치기업, 수결조 제조사, 가상발전소 사업자 등 이제 관련 업계가 참여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개사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경동나비엔, 대성 히트에너지스, 센츄리, 오텍캐리어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 VPP는 이제 가상발전소를 뜻하는데 태양광 풍력 등 분산 설비를 통합을 해서 전력 생산, 수요를 조절하고 전력망에 공급 거래하는 운영 방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히트펌프 얼라이언스 등 협회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공공기관도 동참한다고 하네요. 다음 지난 3월 3일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고, 공기열이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공식이 포함됨에 따라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난방 전기화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난방 전기화 보급 지원 사업이 이제 단독주택 등의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하네요. 온난 지역 중심으로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 대상으로 보급 지원할 계획이고, 히트펌프 설치비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히트펌프의 성능, 환경성, 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를 해서 일정 수준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히트펌프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기후에너지 환경부 데이터에서 이렇게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가 이제 4월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출시했다.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성전자는 히트펌프 기술 미디어 브리핑에서 친환경 고효율 시스템 히트펌프 보일러와 한국시장 공략 방안을 밝혔다고 하고요. 송병화 삼성전자 DA 사업부 그룹장이 이 사진 속에 이제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시장이 막 열리는 단계라 점유율보다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판매, 운영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EHS 히트펌프 보일러의 장점이 최대 70도씨의 고온수 제공, 영하 20도씨에도 이제 안정적인 저온 난방 성능, 저소음 운전, 실외기 내식성 강화, 스마트 싱스로 구현한 연결성과 직관적인 사용성 등을 이제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소비자 만족도 조사 1위, 유럽 냉난방 공조 전시회 어워드 수상 등을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유럽은 전체 글로벌 히트펌프 시장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바닥 난방용 35도씨 출소 조건에서 계절 성능 개수 4.9를 기록을 했는데, 투입 전력 대비 5배 수준의 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한다고 합니다. 송 그룹장에 따르면 유럽의 추운 지역과 눈이 많이 오는 일본 홋카이도에서도 테스트를 마쳤다. 한랭지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양평 실증 사례 기간 중 1월에 영하 15도씨 이하로 내려간 기간이 약 20일 있었지만 정상 작동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국에서 생산해 역수입한 것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성그룹장은 그동안 글로벌 생산기지 전략에 따라 중국에서 히트펌프를 생산했는데 한국 정책이 확정되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제 LG전자가 5월에 일체형 히트펌프 보일러를 선보였다 관련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G전자가 일체형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실외기와 주요 시스템 구성 요소가 일차된 구조로 별도의 냉매 배관 공사가 필요 없고 기존 주택의 온수 배관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시스템 보일러 사업을 지속을 하고 국내 시장에 최적화된 사업 역량을 축적을 해왔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국내 제조사 중 유일하게 주거용 일체형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를 공급해 왔다고 하고요. 신제품의 핵심 부품과 완제품의 국내 생산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히트펌프 기술 연구를 위해서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의 히트펌프 한랭지 연구소를 LG전자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상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히트펌프 시장을 두고 보일러 업계와 가전업계가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주제로 스타디 메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